안녕하세요. 김수래입니다. 시대의 빛, 가정의 법》평화방송TV 개국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다양한 소식을 알렸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화방송TV가 시청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보도 프로그램은 PBC 교차로입니다. PBC 교차로는 개국 사흘째인 1995년 3월 3일 첫 방송을 한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40분씩 가톨릭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화방송TV의 개국을 첫 보도로 시작한 PBC 교차로는 한 주간의 교회 소식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제의 인물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인터뷰하고 칼럼과 영상을 활용한 뉴스까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한 종합 보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온누리의 평화를이라는 프로그램은 매거진 형식으로 교회 내 다양한 소식들을 전했는데요. 직접 본당 현장을 찾아가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교회 공동체를 조명하는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간 프로그램들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밤 8시 5분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갈 PBC 교차로 진행을 맡은 안혜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입니다. 3월 1일 역사적인 케이블 TV를 개막한 평화방송TV는 매주 이 시간 가톨릭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대의 빛, 가정의 빛 채널 33 평화방송TV가 3월 1일 개국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활동의 새 장을 여는 영상선교 시대를 개막한 평화방송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중구 저동에 위치한 사옥 마당에서 케이블 TV 개국식을 갖고 역사적인 TV 방송의 첫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송출했습니다. 이날 개회사에 이어 이철원 평화방송 전무이사의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김수환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오던 평화방송 TV를 개막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교구 차원에서 TV가 개막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방송 재단 이사장 김옥균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길이 빛날 평화방송 TV 개국 순간을 맞아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교회의 모든 분들과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개국을 선언한 후 송출 버튼을 눌러 평화방송TV의 시그널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톨릭 대학교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초대 총장 강우일 주교의 총장 취임식이 2월 27일 부천시 역곡동에 자리한 성심교정에서 열렸습니다. 성심교정 정문 앞에서 거행된 현판식에 이어진 취임식에서 가톨릭 학원 이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신임 강우일 총장에게 교기를 수여하면서 취임식의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국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목표의식과 주체성이 없이 남들을 따라할 때 대학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은 치사를 통해 가톨릭 대학교 통합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성심 수녀회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성심이란 이름이 교명에 들어가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곧이어 교정별 부총장 및 보직교수의 임명장 수여식이 거행됐습니다. 보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법인 이사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했으며 각 교정별 부총장에게는 교기가 수여됐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이날 강우일 주교가 초대 총장에 취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대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게 됐으며 제2 창학선언에 담긴 학교 발전 구상과 참된 사회의 일꾼 양성에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네, 2년 전 우리는 이 교회에 큰 별을 잃었었습니다. 이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또 어떤 때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온몸을 내던졌던 고 지학순 주교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
고 지학순 주교님의 그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 행사를 취재한 김현일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특별 행사들, 추모 행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고인의 기념사업을 위한 작품전과 추모 강연회가 각각 열립니다. 네. 그래서 작품 전시회는 지난 3월 1일에 인사동에 있는 덕원미술관에서요. 정의가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는 3월 7일까지 계속되고요. 네. 이 작품 전시회, 뭐 강연회 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선 이 작품 전시회를 좀 먼저 보고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그러시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예, 저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고 지학순 주교님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 덕원 갤러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는 3월 12일이 고 지학순 주교님 추모 제2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작품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시회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예, 전시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학순 주교님은 살아생전에 가난한 근로자와 농민의 곁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한평생을 애쓰신 분이신데요. 네. 그런 지주교님의 생전 모습을 잊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지주교님의 추모 제1주기가 되던 작년에요. 네.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사업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예. 근데 그 기념사업회에 그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상당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과연 지주교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특히 그 지학순 주교님은 특히 이제 고통받는 분들한테는 아주 예.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고 예. 또 불의를 또 참지 못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셨죠. 네. 더군다나 또 지주교님 같은 경우는 그 분단조국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던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또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이북 출신인 건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북한에 방문하셨을 때 그 누이 동생을 보시고 그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장면을 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인지 그 아직도 지주교님을 상상을 하면요. 네. 그 아픔의 상징으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기념사업회가 그래서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예. 이번 행사는 누가 기획하셨습니까? 예, 이번 작품전 같은 경우는요. 네. 시인 구상 선생님 아시죠? 그래요? 예, 그분께서 이 추모 기념사업회 회원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상징으로 마음속에 길이 네. 살아있는 지주교님을 그 추모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셨대요. 근데 그 모두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작품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 또 숨은 뜻이 있었군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작품전 같은 경우는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그 교회 내의 고위 성직자분들 하고요. 예.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그 소장품과 네. 또 개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작품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전시회가 열리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의 이돈명 회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전에는 김수환 주교님을 비롯해서 윤공희 대주교님 그리고 성공의 김성수 주교님, 구상시인 등 교회 내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직접 소장을 하고 계신 그림이나 사진, 도자기 등을 기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 이돈명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전시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요. 네.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예, 한 1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우리 생각은 큽니다만은 그 지주교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거, 이게 사람의 자유와 평등 이걸 누르는 문제 이런데 특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그런 요소를 지금 자꾸 시정하는 그런 방향의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번 작품전 준비는 그럼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그렇게 딱이 잘라서 근데 대략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혜연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작품전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그 협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품해 주시는 분 또 그 출품해 주시도록 그 조언하신 분들 이런 협조가 많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끝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작품전이 성공리에 마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그 화면에 예. 이 출품된 작품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작품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혹시 지주교님께서 그림을 그리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저도 그날 가서 처음 알았는데요. 지학순 주교님께서 서화 2점을 생존시에 남기셨는데요. 그게 바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주교님께서 추원이라는 호를 갖고 계셨다는 새로운 사실도 더불어 알게 됐거든요. 네. 예, 그 작품은 이번에 한정복사본으로 만들어져서 네. 출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 네, 작품이에요. 그래요? 네. 자, 추원이란 여기 나오네요. 예, 추원이라는 호가 보이시죠? 네. 예. 자,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작품으로는요. 지금 나오네요. 거북 청화백제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저 작품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기증을 해주신 작품입니다. 예. 거북이가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해요. 네, 도자기에는 거북이가 실제로 잘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지주교의 눈물이라는 글씨 보셨죠? 예. 예, 저게 바로 김수환 추기경님의 친필입니다. 네, 친구 김수환이라는 말도 함께 있어서 네. 아주 보는 이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했어요. 예. 지금 보이시는 건 지학순 주교님의 서화를 가지고 이망택 선생님께서 만드신 백자대나무 항아리거든요. 네. 지주교님의 서화와 항아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예, 그렇지요. 참 귀한 작품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작품은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자라는 구상 시인의 친필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한 글자 한 글자요. 네, 보입니다. 군청 백상감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문명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네. 저 글씨는 윤공희 대주교님의 친필입니다. 아하. 네, 지금 저 그림은 아주 색채가 독특한데요. 예, 그렇죠. 저 그림은 조강호 신부님께서 기증하신 로고스의 암호라는 작품인데요. 예. 부제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 지주교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작을 했다고 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부합됩니다. 네. 네, 참 그 보면 볼수록 그 뜻깊은 예. 그런 전시회인데 말입니다. 이 전시회에서 모아진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예, 첫 번째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지주교님의 생애를 더듬는 평전 간행 사업을 할 거고요. 예. 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 사업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국내의 인물들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정의평화상이라는 상을 제정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네. 정의평화상. 아주 네. 지주교님 그 생전하신 일하고 딱 맞습니다. 예, 유지가 딱 맞아 떨어지죠. 예. 자, 기념사업회에서는 이 행사 말고도 다른 행사 하고 있죠? 예, 또 추모 강연회를 서울과 원주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네. 장을병 총장님께서 강의하게 되는 이 추모 강연회는요. 오는 3월 9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원주 가톨릭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리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서울 흥사당 강당에서 열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참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의 그 큰 별이셨죠? 고 지학순 주교님 그 추모 행사 소식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 그 2월 26일 수원교구 서둔동 성당에서는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성가 잔치 한마당을 펼쳤었습니다. 박소연 리포터가 이 자리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가 잔치 마당이 뭡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학생성가 경연대회에는 네. 9개 분당의 학생성가단이 참여해서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 서둔동 본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 본당에서 수원교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1회 학생성가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9개의 팀들이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당 안은 참가팀과 응원한 학생들로 마치 축제 분위기와도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참가팀들을 만나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 넘 물속에 피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가시 넘 물속에 피 하얀 질레꽃 사랑한다는 말은 한 자락 바람에도 문득 흔들리는 나뭇가지 수암동 성당의 성가대는 웅장하고 거침없이 부르는가 하면 화서동 본당의 성가단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노래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의 밝고 순수한 모습들 보기에 좋죠? 아주 참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데요. 네. 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함께 모여서 젊음을 발산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성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거의 매일 모여 연습을 하는 동안 공동체 의식도 다지고 친구 간의 우정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성가 경연대회 열기가 아주 대단한데요. 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함께 모여서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매우 부족하죠. 그럼요. 그런데 이번 성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거의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하는 동안 공동체 의식도 다지고 친구 간의 우정도 돈독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걸 배웠겠습니다. 네. 이번 그 성가 경연대회 성가잔치는 어디서 주최했습니까? 네, 흔히 학생들이 하는 행사라고 하면은 교육국이나 네. 주일학교의 교사회에서 보통 많이 예, 하죠. 많이 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네네. 특이하게도 이번 행사는 청년연합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이미 13차례에 걸쳐서 성가 경연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젊음과 나눔이 한꺼번에 발산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아주 좋은 장을 마련해 줬군요. 네. 네. 이어진 파견 미사는 수원교구 총대리 정지용 신부님과 교육국장 최지필 신부님 등 사재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습니다. 네. 시상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장려상에는 북수동 성당과 서둔동 성당이 수상했고 네. 우수상에는 조원동 성당 그리고 특별상에는 서둔동 성당이 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범상에는 반월성 성당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우수상에는 수암 성당이 수상했습니다. 네. 저도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참 대단한 열기입니다. 네. 이 박수현 리포터도 좀 흥분됐죠? 네, 물론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됐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픈 그런 기분이 들던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뭔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 네. 화음을 맞췄다는 것이 결국 우리 삶에 또 화음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성가 경연 대회를 취재하고 온 우리 박수현 리포터로부터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방송 TV를 통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이것이 민족 통일의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규정하고 종교를 배척하는 북한이 최근 종교를 향해 걸어두었던 빗장을 풀려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북한 종교대표단장 장재철 위원장은 지난달 5일 평화신문 뉴욕 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주일마다 공소 예절로 그치고 있는 북한 실정에서 성직자를 모시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천주교인협회 회장이기도 한 장 위원장은 1988년에 북한 장충 성당이 설립되던 당시 800명이었던 천주교 신자가 현재는 3,50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개신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주민을 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평양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님은 최근 연내에 방북하고 싶다고 피력함으로써 3억 방문차 북한에 들어가고 싶은 희망을 강하게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도 추기경님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여 주민들이 하루에 한두 끼의 강냉이 죽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를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에 이어 종교까지 개방하면 물질과 아울러 정신세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기경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실현되면 물질적으로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메마른 북한 동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침묵의 교회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창조주의 섭리 아래 남북한 동포가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의 방북은 그 길을 앞당길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생방송 오늘의 평화를 김효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오늘의 평화를 함께 진행할 정원선입니다. 네, 정원선 씨.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떨리시죠? 무척 떨립니다. 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예? 오늘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떨렸거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들어서면서부터도 굉장히 떨렸었는데요. 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김효석 씨 옆에 딱 앉으니까 좀 마음이 진정되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이 3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생방송 오늘의 평화를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오늘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교회 소식, 네. 또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족 행복 찾기가 여러분을 푸근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또 매주 월요일 특별 기획으로 마련하는 2000년대 주인 청소년에서는 청소년 3억의 현 주소를 심도 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월요일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것은요. 자신들의 본당을 직접 소개하고 자랑하는 우리 본당 알림마당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재미있게 보시고 또 많은 본당들의 참여도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그렇죠. 먼저 보시죠. 네, 오늘 첫 순서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인천교구 가톨릭대학교가 개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인천교구는요, 전 교구민이 힘을 합쳐서 신학교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날 개교식과 입학식은 강화도 양도면의 신축 캠퍼스에서 2천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34명의 신학생이 입학한 이날 행사는 1부 축하미사, 2부 개교식과 입학식, 그리고 3부 축하연으로 이어져서 개교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을 주보로 모신 우리 교구 신학교를 개교하게 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사에 이어진 입학식에서는요, 1996년도 인천 가톨릭대학 입학 학과자들을 호명하고 이들의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간석 다종. 네. 장세욱 프란치스코 간석 다종. 예. 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교에 입학함을 명예와 자랑으로 여기며 신학생의 긍지와 이상으로 학칙을 준수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협동과 인애를 실천하며. 네, 인천교구 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바올로회 45차 총회가 어제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명동성당 문화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는 먼저 최창모 주교님이 집전하는 미사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요, 그동안 빈첸시오회 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에게 김수환 추기경상을 비롯한 시상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빈첸시오 바울로회는요,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주에 통화를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복으로 써주소서. 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96년도 여자 젠 모임 소식인데요. 전국 여자 젠 대회가 어제 오전 의왕시 성라자로 마을 마리아 폴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주제는 함께 자라나는 사랑이었고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네, 우리 본당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본당 알림마당인데요. 예. 본당을 알리는 CF, 신문 광고요, 이런 걸 만들면서 내가 다니는 성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걸 느끼고요, 네, 단합하는 그런 시간, 자, 건강하고 밝은 시간을 만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본당 광고를 만들어주신 역촌동 본당에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계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남자분부터. 저는 역촌동 성당의 이남섭 요셉입니다. 이남섭 요셉 형제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릴리안나입니다. 예. 네, 역촌동 본당은 미남 미녀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또 선발돼서 오신 건 아니겠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만들어 오신 CF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역촌동 본당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예, 역촌동 본당은요, 은평구 역촌동에 있고요. 네. 1974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역촌동이라는 이름이 역마을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예. 그 이름처럼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성당 근처에 뭐 갱생원이라든가 또 시립병원 그리고 소년의 집 이렇게 서민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무척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시작부터 자랑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이 우리 본당 알림마당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요? 예, 저희 그 떠나가는 교사들이요. 예. 이제 남아있는 동료 교사들이나 이제 새로 시작하는 후배 교사들에게 뭔가 우리가 떠나면서 그 뜻깊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이런 코너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가 신청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분 다 떠나시는 겁니까? 예, 이제 교사 생활을 마감합니다. 네, 섭섭하시겠는데요. 떠나시면서 기억에 남을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시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교사들인가 보죠? 예,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자,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연합교사 교체식 행사가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몇 시? 7시 반. 교체식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다 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요, 이번에 교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 구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남아 계신 선생님들이나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에게 작은 정성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성당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신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우리 후배 교사들이랑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신교사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나가면서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죠? 상당한 사람들이 있고 뜻이 신선한 의견이니까 반가운 사람도 있고요. 반가워하시네요. 기획하고 연출은 한 군데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네가 하는 거야. 자, 기획하고 연출은 제안을 해주신 이남솔 요새 선생님이 하고 개중 제일 나은 이지은 유일레아 선생님으로 하고 어떻게 역할은 적성대로 잘 맡으셨어요? 예, 그 배분은 상당히 잘 됐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배경 역할을 두 분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영미 안나 선생님 오늘 안 왔네? 저기 계십니다. 여기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고영미 안나 선생님하고 안지선 로사 선생님. I'm not alone in the night. When I can have all the love. 아, 손 이렇게 하는 모양이 분장해 주시는 거군요. 저분은 진짜 모델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인가요? 광고를 하기 전에 우리 성당의 가장 큰 장점, 그다음에 우리 성당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 가지씩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변함없는 정. 그럼 뭐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역춘동성당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신문 광고 하셨는데 갑자기 왜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나고 감정 없어. 간식 가져다 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먹고 힘내라고. 먹물 새우다. 따뜻한 성당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식으로. 그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도용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먹어가면서 의견을 나누셨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성당의 장점이 뭔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좀 가족적이고 어떤 그 외로운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저희 성당에 문이 6개가 있는데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초점에 맞췄습니다. 네. 아까 뭐 그림도 그리는 게 보이던데 이제 그게 신문 광고 만드는 건가 보죠? 예. 그런 과정들을 CF로 나누는 회사원, 가정주부, 학생 3명이에요. 이 3명들이 힘들었을 때 우리 성당을 찾아오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CF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확실하게 의견 일치를 본 모양입니다. 자, 이제 직접 제작에 뛰어드신 거네요. 연출자 자세가 나옵니다. 처음 하는 거랑 미숙한 적도 많았고 동료 의사들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땅만 보고 걸어. 네,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고 오시는데 이분 역할이 뭐세요? 이분은 이제 직장인이에요. 교사를 그만둔 직장인. 지금 자매님이시네요? 예. 무슨 역할입니까? 가정주부예요. 지금 장보고
성당에 이제 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지름길로 이용해서 지나가는 그런 가정들. 이 분장해 주시는 분 별명이 있다면서요? 예, 달덩이라고. 네. 이분 역할은 뭡니까? 예, 지금 그 입시에 찍은 그 수험생 역할입니다. 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예. 걸어가면서 착 보는 거군요. 그래서. 예. 어머나 무슨 오빠 나타난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뭐 그냥 보면은 팬들이 사인해달라는 장면 같은데 예. 사실은 그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졸업하면서 졸업 선물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교사시고 학생들이고요. 예. 반대네요, 반대. 왜 다 일어나세요? 아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네. 알아서 빠져주는 거예요. 지금 나가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선택된 정예부대만 남은 거죠? TV 출연한다니까 다 모였군요. 평소에 안 오다가. 이것도 이제 연기인가요? 예. 반가워하는. 아유, 몸 바쳐서 연기를 하세요. 학생 때부터 굉장히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열심히 참여했던 회사거든요. NG는 많이 안 났습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NG장이죠. 그래. 저희 성당의 문은 항상 대사가 긴가요? 아니, 짧은데 카메라가 비치니까 긴장을 해서 못 해오더라고요. 제일 좋아하세요? 네. 자, 이렇게 교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교체식은 하셨어요? 예, 2월 말에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인원분 나와주세요. 몇 명 정도가 이렇게 교체되고 또 교사가 몇 명입니까? 저희 이제 나가는 교사 또 새로 들어오는 네. 교사들에서 거의 한 6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나가 계신 분들이 부교사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신가 보죠? 예. 네, 저희 이제 나가시는 여러 선생님들끼리 마음을 모아갖고요. 남아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남아 계신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시죠. 네, 뭘 지금 받으셨는데 지금 받으신 분이 이제 새로 교사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네, 새로 신교사. 네. 자, 이 만들면서 무척 재미있는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고 재밌게 봤는데요. 예. 감독님, 이 제작상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네. 미숙한 점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그 동료 교사들도 이제 많이 호응을 해줘서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매님 아까 그 장 보고 오는 아줌마 역을 아주 실감나게 해주셨는데요. 어땠어요?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뭐 잠깐 지나가는 역할이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고 그냥 생활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카메라를 딱 들이대니까 자기는 바뀌었다, 감정이 바뀌었다, 지금은 즐거운 표정, 지금은 고민하는 표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음만 그렇고 실정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되면은 직업을 바꾸셔야죠. 네. 자, 이 떠나는 교사들이 남아있는 교사들에게 남기는 우리 본당 CF입니다. 함께 보시죠.
야, 태승이 형. 태승이 형. 반갑다. 잠깐만요. 나 다리 컸어? 그래. 어머, 태승이 오빠 왔구나, 오빠. 그래. 지금 잘 있었니? 형 안 잘 있었어? 반갑다. 그래요, 반가워요. 저희 성당의 문은 이렇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저도 가도 되죠? 네. 그 중간 제작 과정 중간중간에 보였던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보는 맛이 더 새로운데요. 교사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작품도 남기셨는데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사단을 3년 동안 교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떠난다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배들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그 구교사 찾아오신 거죠? 예. 실제 상황처럼 자주 좀 오셔갖고 해야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본당 알림마당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평화방송 TV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차지만은 벌써 봄입니다. 네. 새봄 사단장으로 활기찬 날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신자들이 활짝 웃는 표정에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본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활력 있어 보이는데요. 개국 당시 평화방송 TV는 직접 선교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 환경 보호, 인간성 회복,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습니다. 또 어린이부터 청년, 노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 친구 예수님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TV 노인대학은 세대별 관심사와 주제를 콕콕 집어냈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상미야! 일어나지 못해? 야, 빨리 준비하고 학교 가야지! 잠 좀 실컷 잡았으면. 그러면 오늘 3장 소개하기를 공부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am 수미. I am 수미.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am 수미는 나는 수미입니다 란 말이에요. I는 여기서 나란 말이고 수미는 이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수미란 말이고, 다음 문장 I am a student는 마찬가지죠. 나는 student란 말이 학생이니까 나는 학생입니다 란 말이에요.
그럼. 김경선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 누구세요? 난 어린이들을 동화의 나라로 안내할 요정이란다. 정말이세요? 상미야, 나와 함께 신나는 동화의 나라로 가보지 않을래? 좋아요. 아참, 우리와 함께 친구들을 먼저 만나봐야지. 자. 저기 보이는 애 있지? 제가 민정이란 애야.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안내해줄 친구지.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민정아, 우리 친구들은 네가 꼭 필요하단다. 제가요? 전 그냥 평범한 국민학생 형인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니. 민정이랑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들 생각을 들어주실 선생님이셔. 참 예쁘지? 가보자. 박정래 선생님! 선생님 뭐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냥 뭐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을까 생각 중이었어요. 야, 잘됐다! 선생님, 사실은 저도요, 이현이랑 같이 신나고 재밌는 세상을 찾으러 떠나는 길이었거든요. 선생님도 같이 가실래요? 네? 에이, 하지만 난 어린이가 아닌걸. 어린이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누구든지 동화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함께 가세요. 좋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못할 거 없죠? 나도 해보자. 가만히 있어봐, 임마. 진짜 재밌어. 아니, 죽었잖아,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나 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임마. 야, 내가 가자 그랬잖아. 야, 한 번만 더 하자. 쟤네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꾸며줄 아이들이란 말이죠. 얘들아! 이런 오락처럼 혼자 웃고 즐길 수 있는 놀이 말고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너희들 손으로 직접 꾸며보지 않을래? 우리들은 뭐야? 상미야, 저리로 가보자. 상미야, 저 인형 좀 봐. 별로 예쁘진 않네요. 그렇지? 하지만 저 인형이 생명을 갖는다면? 인형이 어떻게 생명을 가져요? 가보자. 안녕, 상미야. 인형이 말을 하네. 동화의 나라에선 불가능이란 없단다. 또마야, 우리 상미 같은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함께 떠나자꾸나. 좋아요. 이상하다. 난 나만 초대받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희는요, 앞으로 우리 극장을 아주 재미있게 꾸며줄 평화분당 친구들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극장이 제일 더 재밌어할걸요? 아니에요. 뭐니 해도 꼬마 리포터가 가장 인기 있을걸요? 전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야, 아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팍팍팍 와닿으니까 우리 극장이 최고로 재밌을 거라고. 무슨 소리? 니네들이 아직 잘 뭘 모르나 본데 화제의 주일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주일학교 탐방. 아마 이 코너가 최고일걸? 신부님! 신부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도마, 너 의리없게 혼자만 이렇게 오기냐? 저 신부님! 여기는요,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참! 네가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저기 요정 언니랑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 맞아, 또마야. 너랑 신부님께서 너무너무 친하고 또 소중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특별히 신부님을 초대했단다. 아, 그랬구나.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안 보이네요. 난 여기 오면 친구가 아주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신나게 놀 수 있는데. 그치? 야, 너는 그 사이에 또 놀 궁리를 하냐? 우린 지금부터 각자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떠나야 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모두 함께 노래해 볼까요? 모두 모이세요. 없고요.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해가 없는 세상이요. 지금은 어떤 공해가 있는데요? 뭐 쓰레기 공해라든지 소음 공해 등.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요. 아주 깨끗한 세상이요. 도둑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른들의 잔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풍선만큼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막 그냥 이유도 없이 혼내지 말고 이유를 잘 들어가면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만 살면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른들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학교가 없는 세상이요. 산수가 없는 먹는 세상이요. 숙제가 없는 세상이요.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영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세상이요. 저는요, 제가요 제일 귀여워하는요 강아지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없는 세상이요. 착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요. 난 꿈이 많은데 그 꿈을 키울 시간은 없어요. 영어 학원, 미술학원, 속셈 피아노 학원, 친구랑 놀 시간도 없는걸요. 내 지친 어깨는 어느새 오락기 앞으로 TV 앞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얘기 나눈 건 언제였는지. 걱정하지 말아요. 용기를 내봐요. 우리 이제 손을 잡아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신나는 세상을 향해 함께 떠나요. 만나고 싶은 사람과 고픈 곳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어린이 세상.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신나는 세상을 향해 함께 떠나요.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친구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민, 어려워서 풀지 못한 숙제를 함께 나누어 가질 좋은 친구거든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 예수님은 언제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로 다가갈 거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5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을걸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학기 새 친구! 새학기 새 친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요,
여기 요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예쁜 영상으로 꾸며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재밌고 신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떠나볼까요? 자, 출발! 케이블 TV가 3월달에 개국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 가지 방송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교양 프로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오락 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들 관심들이 많은 방송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노인들을 위해서 좀 해주는 프로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일단 즐겨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노인들의 그런 지식도 좀 넓힐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분들이 심심하지 않고 좀 쉬우면서도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그 프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케이블 방송 TV 매체니까 거기에 그 많은 시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방송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노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데요. 만약에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랑 자식 세대 간의 그 사랑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 사랑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방송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노인들을 위한 프로 하면은 첫째가 건강? 그 신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지고 나갈 TV 노인대학의 황범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유진입니다. 할머님, 할아버님들 저희 TV 노인대학을 통해서요. 앞으로 알찬 그런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서 건강한 정보 또 필요한 지식 그리고 활기찬 삶을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친구분들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찬 정보와 내용으로 TV 노인대학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유진 씨. 네. 오늘 그 평생 배움터 시간에는 그 참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을 꼭 모시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노후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나 그 도움말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건양대학교 식품공학과 유태종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건강하시죠? 네. 네, 박사님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을 텐데요. 장수의 비결 좀 알려주시죠. 그게 참 인류의 꿈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얘기죠. 네. 가장 일찍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네로 황제, 진시황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건만 진시황이 50고개를 못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장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른바 장수촌에 사는 장수자들 가운데 100살 넘도록 청년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장수촌이 또 이렇게 세계에 분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옛날부터 중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빌카밤바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 동양권의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구소련의 코카사스. 아, 코카사스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부상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세계 최대 장수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 데를 제가 다 다녀봤어요. 네. 그곳에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장수촌이 없는 게 조금. 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있는데 네.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죠. 거기 사람들은 뭐 100살 돼야 겨우 이제 노인 대접을 받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겨우 70, 뭐 80 된 사람들이 아주 노인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자면 차이가 심한 거죠. 네. 저 박사님께 좀 음식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그렇습니다. 그 뭐 에너지라든가 활력을 줘서 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은 뭐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질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5대 영양소라고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5가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일렬로 늘어놓으면 한 50가지가 필요해요. 이 50가지를 매일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식생활 잘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국민학교 아이들도 다 모범 답안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편식하지 말고 균형식을 해야 된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서 식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편식의 표본들을 말하자면 보는 듯한 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일부 사람들은 고기 먹어서 안 된다. 일부 사람들은 채소만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팡질팡 해가지고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다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도중하차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올바른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철에 나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는다. 그러나 장수자들 먹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죠. 이거 먹을 적에 양이 지나치면은 과식처럼 또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활동할 적에는 좀 많이 먹을 필요가 있지만 이미 말하자면은 그 활동기가 지난 분들은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영양학자들이 조사를 한 걸 보면은 똑같은 분량이라고 그러면은 꼭 하루 3끼 고집을 하지 마십시오. 장수자들도 실제 그렇거든요. 4번, 5번으로 그 분량을 맛있게 기분 좋게 잡수는 것이 이게 건강 식생활이다. 이렇게 돼 반대로 있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쪽에 그 코카사스라든가 뭐 에콰도르 그쪽에 사시는 장수촌 분들은 뭐 4번, 5번 반대로 이 바빠서 2번 먹어도 음식을 2번 들어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살찌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루 한 끼 좀 안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식사 횟수가 적어질수록 몸에 부담이 가서 또 비만도 오고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식사 하루 3끼가 좋다 이러지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에 부담이 간다 그러면은 그 분량을 한 끼로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박사님 매일 그 먹는 음식이 다 거의 비슷하게 마련인데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말하자면 식습관 중에서 첫 번째가 짜고 매운 걸 좀 줄입시다 하는 뜻에서 밑반찬을 첫째 줄이도록 합시다. 이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가 뭐냐 하면은 5대 영양소 골고루 먹는 방법. 그것은 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골라서 먹거든요. 이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선진국에서 벌이고 있는 식생활 캠페인이 재미있어요. 같은 거 계속 골라 먹지 말고 하루에 30가지 정도의 식품을 먹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50가지 골고루 먹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바꿔서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밥을 위주로 해서 먹지 않습니까? 밥 나쁜 거 아니에요. 쌀 나쁜 거 아니지만 이걸 이제 도정해가지고 흰쌀만 맛이 좋으니까 그것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녹말질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 지방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밥이라도 꼭 현미밥만 고집할 게 아니고
때때로 나오는 여러 가지 완두콩도 좋고 강낭콩도 좋고 검정콩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좁쌀 이런 것을 변화 있게 밥을 지어 먹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건강 장수의 올바른 식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채소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채소만 담뿍 드시지 말고 또 이제 뭐 성인병이라든가 뭐 동맥경화증이라든가 고혈압 안 좋다고 해서 또 지방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빼고 저거 빼면 곤란하니까 알맞는 균형.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 면역이 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성인병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녀본 장수천 100살 넘도록 무병장수하는 노인들 가운데 99%가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되 궁합 맞게 알맞은 양을 합리적으로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노인이 돼서 고기 안 잡수시게 되면은 면역체가 안 만들어지죠. 근육이 줄어들어 가지고 힘을 못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과일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잣이나 호두 이런 견과류 이런 것을 골고루 잡수는 거 이거 이상 올바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 먹고 싶어도 식욕이 안 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때라 그러면 꼭 그렇게 어제 먹었으니까 이거 먹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옛날에 젊었을 적에 어느 골목에 냉면집 맛이 좋았다.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가세요. 그래야지 그거 한 끼 맛있게 드시고 이런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몸으로 위한 식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몸이 좀 약하다고 해서요. 이 보약이다, 건강식이다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꼭 바람직한 것으로는 저는 안 봅니다. 평소에 식생활 충실하게 되면 좋은 건데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평시에 좀 부족한 거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일부에 자극을 준다. 뭐 이런 뜻에서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은 괜찮겠죠. 너무 그곳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나 또 구하기 쉬운 그런 식품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제철에 나는 것을 슬기롭게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식품을 되도록 줄이고 실제 장수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 싱겁게 먹고 자극성이 적은 양념을 좀 하십시오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유나 우유 제품을 조금 연세 든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니 해도 채소 좋다고 그래서 사라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라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채소 먹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이파리 채소를 꼭 날걸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름에 데쳐도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어오고 있는 나물로 해서 많이 먹으면은 저항력이 생기고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해조류 같은 것도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해조류를 많이 먹게 되면 현대인들이 공해 속에 살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제거 효과뿐만 아니라 해로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흡착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해조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해조류, 푸른 이파리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집에서 계신 어르신들이 뭐 특히 다른 음식을 생각해서 잡수시는 것보다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될 수 있으면 그때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 말고요. 즐겁게 맵고 짜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으로 박사님은 아무래도 그 식품 영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저희들 보통 가정하고는 좀 식단이 틀릴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식단은 어떻게 꾸미세요? 네, 제가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먹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합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음식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 그것만을 지키는 거죠.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부님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트콤 연기도 하고 또 율동도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영양학의 원로이자 최고 권위자셨던 유태종 박사님이 직접 노인대학에 출연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많은 이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간 평화방송TV. 잠시 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나보겠습니다.